바다를 진압하는 해군기지의 도시, 아름다운 왕벚나무의 도시. 네, 자, 그 아름다움과 강함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름다움과 강함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 멋진 도시 진해에 온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은데, 더군다나 이 진해의 미래의 주역이 될 진해고등학교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EBS 국어 강사 조아란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어디 볼까요? 자, 그러면 요 질문, 요거 좋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고, 자, 그 다음에, 좋아요. 요 질문. 요거 3개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선생님, 수능과 내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에 막 올라온 친구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중학생 때까지는 내신 공부만 하면 됐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수능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네? 부담스러워.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죠. 자, 수능과 내신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 내신 공부가 기본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내신을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 것이 바로 수능이에요. 그래서 내신이 이게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수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수능을 제대로 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쯤에서 두 번째 질문. 봐봐봐. 자, 수능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도대체 뭘 공부해야 하나요? 수능이라고 하는 거. 수능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근데 뭘 공부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크게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그렇지, 연계교재 공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지,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세 번째, 개념 쌓기. 자, 연계교재 공부,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에 개념 쌓기예요. 이게 수능 공부의 모든 것입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제가 국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공부,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하는 공부가 뭘까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강의를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진짜. 자, 여러분, 개념을 먼저 쌓으셔야 돼요. 개념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합니다. 이 개념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계교재 공부, 기출문제 분석 하잖아요? 이거는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바닷가에서 모래로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른 공부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개념을 쌓아야지만, 이 기출문제에서 이 개념을 다루고 있구나. 이 연계교주에서는 이 개념을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뭘 공부해야 할지 눈에 보이는 거고, 뭘 중심으로 공부해야 할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개념을 여러분이 일단 먼저 무조건 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고3 친구들 지금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저 지금 수능 특강 하느라고 바쁜데요. 근데 하셔야 돼요. 방금 말했듯이 개념 없는 상태에서 수능 특강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같이 병행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고2인 친구들은 이 수능 개념 쌓기에 여러분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EBS에 들어와서 보니까 강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걸 들어야 하는 거죠? 무슨 순서로 들어야 하나요? 제가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와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EBS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정말 많은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여러분이 그 중에서 어떤 것부터 들어야 하는가. 일단 수능을 보기 위해선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좌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월에 수능 개념 강좌가 오픈이 되죠. 이미 한참 지났죠. 지금 고3이라면 수능 개념은 사실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기출 특강, 수능 기출 플러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기출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는 그 유형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계 교재를 가지고 만든 강의들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자,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수능 완성보다는 수능 기초를 쌓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의입니다. 딱 나오는 시기도 그렇잖아요. 2월 달에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개념을 많이 여러분이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능 특강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계시죠? 지금? 네. 자, 그리고 전체 연계 교재에서 수능 특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70%에서 뭐 75%?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수능 특강. 자,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요, 수능 대비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입문, 수능 심화, 실력을 심화시키는 그런 친구들.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다 보기에 좋은, 최종적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교재가 수능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이제 한 권씩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EBS 연계 최종 점검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이건 이제 9월 달에 열릴 건데, 자, 이 강의는요, 그 연계 교재에서 정말 핵심 개념들, 그 다음에 정말 중요 문항들, 이런 것을 뽑아서 핵심만 간추려서 요약적으로 만든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연계 교재들 다 끝내고 나서 내가 그 연계 교재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내 공부가 잘 됐는지 검토하고 싶다. 그때 보면 되는 강좌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선택 강좌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인터넷 수능이 작년에는 연계 교재였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연계 교재에서 빠졌는데요. 자, 수능 특강을 통해서 개념을 쌓았다. 그런데 이 개념을 좀 심화시키고 싶다. 이런 친구들 바로 인터넷 수능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개념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교재가 인터넷 수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EBS 엔제. 자, 엔제는요, 기출문제랑 그 다음에 연계 교재에서 정말 중요한 문항들, 핵심 문항들을 뽑아서 여러분이 우수 문항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풀이를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점 공략 특강. 말 그대로 여러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이에요. 자, 그런데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내가 더 고난도의 실력을 쌓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마련한 또 그런 강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랑 만점 마무리. 말 그대로 파이널리. 그래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고요. 그 다음에 만점 마무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그 EBS 그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문제집.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실력을 정말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만점 마무리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랑 만점 마무리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진짜 만점을 노리고 있는 친구다. 만점을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봐야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 고득점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강좌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랑 만점 마무리예요. 굉장히 그 어려운 문항까지도 많이들 다루고 있는, 고루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열아홉, 1등급으로 가야 할 나이. Ready, action. 지금부터 제가 각 영역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노하우, 팁, 이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좀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워요? 독서. 문학 중에서도 뭐? 문학도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있잖아요. 고전시. 그 다음에 또 현대시, 문법 다. 그러네요. 다 나오고 있네요 지금 진짜. 어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들어보면 이 친구가 국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친구구나. 이 친구는 국어 공부 많이 했구나. 국어 공부 좀 적게 했구나. 한참 해야 되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는 아니지만 국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진짜 좀 그 성적이 좀 상위권이다 싶은 친구들은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현대시가 제일 어려워요 선생님 이래요. 저는요 독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법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고전문학도 어렵지 않은데 현대시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현대시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은 뭐가 어렵다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중위권 친구들은 보통 독서가 어렵다고 해요. 독서. 저는 뭐 문법도 안 어렵고 문학도 별로 안 어렵게 느껴지는데 독서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안타까운 친구들, 최하위권 학생들, 아니면 이제 막 고1이 된 학생들, 뭐가 제일 어렵다고 할까요? 다 어렵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문법하고 고전시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친구 보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까 제가 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100%는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고개를 떨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고전시가나 문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그 부분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화법 작문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화법 작문은요, 가장 좋은 대비법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 이 화법 작문은 이 문제 유형이 1번부터 5번까지가 화법이고 6번부터 10번까지가 작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 유형이 거의 매년 반복이 돼요. 개념은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한두 시간 안에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형이 반복이 되고, 그런데 이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그래서 유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법작문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올해는 철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내년에는 영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말한 사람만 바뀌지 거의 뭐 지문의 그런 스타일이나 문제 유형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화법작문 대비법은 첫 번째,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이거예요. 자, 요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문법. 자, 문법은 무슨 싸움이다? 개념 싸움이다. 이게 왜 개념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문제 스타일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시면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기 상자 안에 개념을 줍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기 상자 안에 개념을 줘요. 그리고 그 밑에 선지에는요,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하라고 하냐면, 자, 위에 개념에 해당하는 예가 뭘까요? 문법의 유형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이게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문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문법 개념이 보기 상자 안에 주어진다고? 그럼 개념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겠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법 개념이 여기 문제 안에 주어질 때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 푸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답을 어떻게 찾는 게 중요해요.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익숙한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네. 그러면 이런 사례를 찾아내면 되겠지. 개념을 누구보다 더 빨리 읽어내고 빨리 정확한 답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시험장 와서 개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실력이 갈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문법은 개념 싸움이 돼. 자, 개념을 공부하면서 같이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랑 같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문법 개념은요, 한 번만 봐선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것도 안 해야 되겠죠. 이것도 안 할게요. 3번 정도 반복하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3번 정도 반복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에서 보일 거예요. 이제 이 개념 다루고 있네. 이 개념의 사례는 이런 거지. 이게 진짜 보여요, 이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문학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문학 크게 시와 소설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고전시가 어렵다고 한 친구들은, 자, 이 방법을 해보세요. 자, 고전시가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어려운 고어가 많아서, 외계어 같은 고어, 옛날 말이 많아서, 또는 한자 성어가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고어 같은 경우는요, 한자 성어는 요즘에 밑에 다 주석을 달아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옛날 말 있잖아요. 뭐 여러분, 백구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진해 어디 골목에 돌아다니는 하얀 강아지, 그 백구가 아니라 저 하얀 갈매기입니다. 근데 그 하얀 갈매기로 그 백구가 등장을 하고, 그 백구가 고전시가에서 등장하는 의미가 어떤 작품을 봐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 화자의 어떤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 쓰이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에서 나왔던 이 고어가 다른 작품에서도 똑같은 의미, 똑같은 기능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해석만 할 줄 아면 거의 문제들 거의 다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유명한 가사 작품들 있죠? 가사, 예를 들어서 어떤 관동별곡, 상춘곡,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뭐 누항사, 뭐 성산별곡, 뭐 면항정가, 이런 유명한 작품들 한 5개만 골라서 그 밑에 영어 시간에 뜻풀이 쓰듯이 여러분이 그냥 막 해석을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해석을 가려놓고 여러분 혼자서 그 막 이렇게 읽어내는 연습을 하세요. 5개 작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전시가 문제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진짜 약속. 나 이거
여기서 또 뭔가 썰렁한 거 하고 싶다. 약속해줘. 해버렸어. 그냥 오늘 그냥 끝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자, 시로 넘어와서요. 시의 출제 요소들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화자의 정서예요. 화자의 정서. 왜냐하면 화자의 정서가 바로 주제로 이어지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이 밑에 광야라고 하는 작품 보이죠?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네. 자, 제 꿈이 만화가였거든요. 근데 왜 만화가가 못 됐는지 알겠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하네요. 자, 좋아요. 전 솔직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육사 시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로 어떤 배경을 주로 해서 작품을 썼어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쓴 작품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이육사 시인은 그 시의 화자는 거기서 어떤 자신의 뜻을 굽혀요? 안 굽혀요? 절대 안 굽혀요. 그렇죠. 그 강한 의지. 자, 그게 화자의 정서잖아요. 그럼 이 작품의 주제가 나온 거예요. 일제강점기라는 극한 상황 하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는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 이게 주제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를 볼 때는 화자의 정서를 가장 먼저 찾으세요. 자, 그 다음에 소설.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요, 그 긴 지문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주인공을 포함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들, 민노인, 며느리. 자, 그리고 지문은요, 인물을 따라가면서 보세요. 그러면은 소설 문제 끝납니다. 소설 출제 요소들 다 정리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들과 민노인이 지금 뭘 하고 있지?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이 사건 속에서 아들과 민노인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지? 그리고 옆에 며느리는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지? 누구랑 더 친하지?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이들 간의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 이렇게 공부를 읽다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무슨 갈등이 일어나는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이들 사이에서 무슨 소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등이 이게 다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물을 따라가면서 소설은 보세요. 아시겠죠? 자투리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투리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투리 시간을 정말 알차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EBS에서 준비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3분 나란 말싸미, 3분 복화, 3분 그래머, 10분 수학 개념, 논술 필독.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좌들이요, 한 강의당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딱 여러분의 자투리 시간에 들으면 좋을 만한 그런 강좌들입니다. 그 다음에 EBS 꿀 강좌들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시 대비 그리고 논술 대비하는 친구들, 논술 강좌들도 무료로 양질의 강좌들이 EBS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여기에서 논술 대비 강좌들 여러분 들으시면은 굉장히 알차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특목대 대비하는 친구들 있죠? 경찰대나 뭐 사관학교나 자, 이런 친구들을 위한 강좌들도 마련되어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들으면 좋을 강좌들 여기 마련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연계교재 나중에 파일로 받아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EBS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EBS 교재라고 하고 위에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계교재만요. 그러니까 올해는 무슨 교재?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교재들 파일로 보실 수 있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개념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저는 조아란입니다. 네. 자, 오늘 이 강에서는요, 자, 구체적인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다시 그 강의 이 영상을 보면은 밑에 자막 서비스라고 있어요. 버튼이. 그걸 누르시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글로
밑에 자막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못 알아들어가 도대체 발음이 가끔가다 그럴 때가 거의 없긴 하지만 약간 그 못 알아들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라든지 그리고 또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도 들으면 이게 더 강의 내용이 더 잘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을 서비스예요. 제가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EBS 진학 상담실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상담 내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15시간 이내에 답변을 달게 돼 있어요. 꼭 수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 생활, 여러분 진로, 뭐 입시 전반적으로 모든 그 상담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그 시련을 너무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싫어하시지 마시고 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냐면은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내가 이걸 이겨내면 난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난 더 위로 올라가는 거야. 내 꿈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시련들을 거쳐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EBS 강사 조아란이었습니다. Everybody